안녕하세요 여러분, 뱅크몰TV 이은빈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코스피가 올랐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에 나섰다, 이런 기사들 정말 많죠. 맞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식시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B2, 즉 신용대출을 통한 투자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이 신용대출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은 주식 투자용 대출, 신용대, 주담대, 과연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핵심만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즘 정부는 코스피를 올리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흐름을 잠깐 짚고 갈게요. 정부는 최근 한국 증시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요. 첫째, 공매도 전면 금지. 둘째, 개인 투자자 세금 완화. 셋째,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넷째, 기업 배당 활성화가 있죠. 이런 정책들은 결국 투자자가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하자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신용대출로 주식 투자 생각보다 위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신용대출로 투자할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용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으니 DSR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연 6에서 7% 수준까지 올라갔죠. 게다가 대부분 1에서 3년 만기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만 합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으로 커버가 되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생기면 빚 상환 압박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결국 DSR이 높아져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제한이 생기기도 하고요. 즉, 단기성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 됩니다.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로 유동성 자금을 융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담대가 유리할까요? 첫 번째,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현재 1금융권 주담대 금리는 연 3에서 4%대 수준이에요. 신용대출보다 최대 3% 이상 차이가 나죠. 이자만 봐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 만기가 길다는 건데요. 보통은 30년, 길게는 40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신용대출처럼 3년 혹은 5년 등 단기간에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매달 납부하는 원금도 줄어서 자금 운용에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DSR 관리가 유리하다는 건데요. DSR은 갚아야 하는 원리금 나누기 소득으로 계산이 되는데 같은 금액을 빌려도 주담대는 상환 기간이 길어서 원리금이 작게 잡혀요. 그래서 DSR 비율이 낮게 나오고 다른 금융상품 이용 시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네 번째,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승, 신용 점수 개선, 대출 기간 중 금리 인하 요청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신용대출보다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은 무조건 주담대로 해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주담대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상환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자금 계획이 명확할 때만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구간에서는 빚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건 언제나 리스크가 크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만 어차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용대출보다는 구조적으로 부담이 덜한 주담대를 활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정리해 볼게요. 정부는 최근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통한 투자 급증은 DSR, 금리, 만기 측면에서 부담이 크고 주담대는 낮은 금리, 긴 만기, DSR 여유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주담대 역시 리스크를 고려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을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금융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현명한 대출로 똑똑하게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뱅크몰TV 이은빈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뱅빠!